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야외 활동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완전한 아동, whole child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교육학자들이 각기 펼쳤던 이론을 모아보면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을 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븐에서 갓 구운 파이냐고요? 저도 파이는 엄청 좋아합니다만 파이는 Physical, Intellectual, Emotional 그리고 Social의 줄임말입니다. 아동의 성장에 있어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발달은 필수 요소인데요. 이 중 하나라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알파만 같이 자녀가 어렸을 때 피아노에 소질이 있다고 해서 교육의 초점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에 두고 아이를 그 방향으로 강하게 이끌면 아이는 점차적으로 독립심, 자립심이 낮아지고 심리적 부담과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이거맘은 실제로 에이미 추아 미국 예일대 교수가 중국식의 혹독한 자녀 훈육 방식을 소개한 호랑이 엄마의 공가라는 책을 통해 제시한 개념인데요. 이 또한 자녀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결핍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통합학습은 아이의 나이에 맞는 적합한 접근 방식으로 아동에게 전체적인 분야를 볼 수 있는 사고를 길러줍니다. 예로 아동이 음악을 통하여 수학을 배우고 미술을 통하여 과학을 배웁니다. 그럼 야외 활동으로 할 수 있는 통합학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외에서 하는 활동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야외 활동은 신체적 움직임을 통하여 아동의 비만을 줄이고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를 충족시키며 근시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을 증강시켜 줍니다. 신체의 발달은 크게 몸 전체를 사용하는 대근육 발달과 손가락 등 잔 근육을 사용하는 소근육 발달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 잡기가 있습니다. 균형은 넘어지지 않고 몸을 똑바로 세우며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눈을 뜨고 혹은 눈을 감고 제자리에 오래 서 있거나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습니다. 아이들은 계단, 통나무, 다리 등 다양한 지형을 걸으며 균형을 잡는 법을 익혀 나갑니다. 등반은 아동이 언덕 꼭대기나 울타리 너머로 올라가는 동작입니다. 이때 아동은 손과 발의 근육을 사용하여 오르거나 내려갑니다. 기어가기 동작은 몸을 지면에 가까이 두고 손과 무릎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다음으로는 모래상자에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구멍을 파고 놀거나 풀을 제거하기 위해 혹은 지렁이나 곤충을 찾기 위해서 삽으로 흙을 파는 놀이가 있습니다. 높이뛰기 점프는 팔과 다리, 몸의 근육을 사용하여 몸을 공중으로 튀어오르게 하는 동작입니다. 물체와 물체 사이에 혹은 제자리에서 점프볼을 이용하여 높이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물체를 밀고 당기기가 있습니다. 장난감 트럭이나 정원에 사용하는 카트를 밀고 당깁니다. 또 아이들이 여럿이 모여 함께 밀고 당기면 물체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타기가 있습니다. 타기는 몸의 중심을 잡으면서 자전거나 스쿠터를 탑니다. 아동의 나이에 따라 발로 밀어서 가는 자전거, 보조 바퀴가 달린 자전거, 3발, 2발 자전거가 있습니다. 아동이 키와 신체의 크기에 따라 자전거를 타야 하고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필요시 무릎이나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합니다. 미끄럼 타기가 있습니다. 2살 미만의 아이가 처음 미끄럼틀을 탈 때는 어른이 손을 잡아주어 안정감을 줍니다. 아동이 혼자 미끄럼을 탈 때는
아낌없이 격려를 해주므로 아동이 스스로 했다는 성취감을 심어줍니다. 그네 타기가 있습니다. 그네는 팔로 줄을 잡고 다리를 쭉 뻗어 앞뒤로 움직여 탑니다. 타이어에 줄을 달아 타는 타이어 스윙이 있습니다. 타이어 스윙을 탈 때는 주위의 아이들이 모여들지 않게 하여 타이어에 부딪히는 사고를 피하고 타이어 스윙을 타는 동안은 반드시 줄을 잡고 탑니다. 던지고 잡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동은 공을 공중에 던지고 다시 공을 주어서 던지기를 반복합니다. 아동에게 공을 잡는 것은 던지는 것보다 배우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동이 공을 잡기에 성공하면 같이 기뻐해 주어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아동이 팔과 손을 통해 체중을 견디는 동작이 있습니다. 예로 아이가 철봉 위에서 혹은 나뭇가지를 잡고 윗몸을 세워 버팁니다. 다음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술 활동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젤 위에 종이를 붙이고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버켓에 물을 담고 큰 붓으로 울타리나 벽을 칠하는 것, 다양한 색의 분필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것 등 모두 소근육, 대근육 발달이 됩니다. 또 아동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언어 활동을 합니다. 구석놀이는 파이프, 나무 막대, 철사 등 다양한 조립 및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작업하는 것입니다. 아동에게 건설 놀이의 자유를 허락함으로써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을 키우며 결정 의사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역할극, 가상놀이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가상놀이를 할 때 아이는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 아동이 엄마, 선생님, 우체부 아저씨 등 내가 아닌 다른 캐릭터로 가장할 때 아이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는 것을 배웁니다. 또 실제로 소극적인 아이가 역할극에 참여함으로써 친구를 사귀고 역할을 표현하므로 언어 발달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원 가꾸기는 아동이 식물을 돌보는 것으로부터 책임감을 배웁니다. 또 식물을 키우며 식물에 대한 이해와 원인과 결과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예로 식물이나 꽃에 물을 자주 주지 않았을 때 식물과 꽃이 마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원 가꾸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협력해서 아름다운 정원을 유지하는 만큼 협동심을 배웁니다. 문학 활동은 아이들이 야외에서 자신이 느끼는 생각을 말로 또는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무나 풀의 색깔, 바람이나 햇빛 등 날씨에 관한 것, 자신의 현재 기분 등 여러 가지 몸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야외 활동에서 아동은 자연스럽게 수학을 접하고 흥미를 갖습니다. 작은 돌들을 주어서 덧셈, 뺄셈과 크기, 모양, 색깔, 무게 비교 및 분류 등 자연스럽게 수학을 접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야외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보다 자유롭게 아이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다양한 소리를 만들면서 놉니다. 바위 위를 두드렸을 때, 나무를 두드렸을 때, 계단을 두드렸을 때는 서로 다른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야외에 있는 여러 조형물들을 악기 삼아 음악을 만들며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천천히 아이들과 걸으며 주위에 있는 식물, 나무, 자연을 탐색합니다. 확대경을 가지고 작은 꽃이나 곤충이 기어가는 모습을 관찰하거나 뛰어가는 다람쥐를 보고 다람쥐의 생김새를 연상해 봅니다. 또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관찰하고 바람과 햇빛을 오감으로 느끼며 자연을 배웁니다. 감각놀이는 공간이 크게 넓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감각놀이는 촉각, 후각, 미각, 움직임, 균형, 시각 및 청각 등 몸의 감각을 자극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로 꼽으라면 물놀이를 이야기할 텐데요. 그만큼 아이들은 물놀이를 좋아합니다. 물놀이는 욕조에 인형이나 장난감을 넣고 물을 받아 스펀지로 닦고 비누 거품을 만들어 접시를 닦기도 합니다. 또 물건을 물에 넣어 보아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가라앉는지를 시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커다란 버킷에 물을 담고 롤러를 가지고 벽이나 울타리를 칠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목공놀이가 있습니다. 목공에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의 선택 의지를 발전시킵니다. 목공예를 통하여 아동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표현합니다. 목공놀이를 할 때 어른들이 주의하실 점은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기체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외 학습, 게임 등 그 외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견학 또는 소풍은 아이들이 일상적인 환경에서 떨어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학습 활동을 갖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실제로 현장 학습에서 경험하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게임, 야외 놀이는 아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지원하고 창의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풍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게임을 통해 대인관계, 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느슨한 물건을 사용하여 조립하고 탐구하고 만듭니다. 느슨한 것을 가지고 놀기는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어 새로운 일을 하는 방법을 시도하게 합니다. 그 밖에 원통 안에서 놀기, 방망이로 두드리기, 언덕에서 훌라후프 굴리기, 숨바꼭질, 고무줄 놀이, 블럭놀이, 솔방울 채집하기 등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 훌륭한 야외 활동 놀이가 됩니다. 계절에 따라 활동 놀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을에는 낙엽을 채집하고 겨울에는 눈썰매를 타거나 눈사람을 만들며 놀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빗소리를 들으며 장화를 신고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서 점프를 하며 놀 수 있습니다. 예전 야외 활동 시간에 있었던 일을 나눌까 합니다. 3살 리암은 작은 돌들을 하나씩 나무 그루터기 위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리암이 손바닥만한 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리암은 그 돌을 나무 그루터기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작은 돌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돌이 높이 쌓아질수록 균형이 무너지면서 쓰러졌습니다. 리암은 주위에서 돌을 발견했는데요. 이번에는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돌이었는데 혼자 들기에는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 옆으로 4살 생일을 며칠 앞둔 조나단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돌 앞에 멈췄습니다. 리암은 자신이 발견한 돌을 조나단에게 보여주며 자랑스러워 했는데요. 조나단은 자신이 슈퍼히로만큼 힘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은 리암을 도와 둘은 그 돌을 그루터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큰 돌을 옮긴 아이들은 자신감이 생겼는지 비슷한 크기의 돌을 찾아 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하는 동안 두 아이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는데요. 작은 돌 위에 큰 돌을 놓으면 큰 돌이 흔들리다 떨어지곤 했는데 돌 무더기가 커질수록 아이들은 신중하며 큰 돌을 아래로 놓고 작은 돌을 위에 놓았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들이 30분이 넘도록 커다란 돌들을 옮겨서 마침내 돌 무더기를 완성했습니다. 이 두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통합 교육 활동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몸의 중심을 잡으며 팔과 다리 근육을 사용하여 돌을 하나씩 옮기면서 신체적 발달이 일어났고 작은 돌과 큰 돌의 크기와 모양을 분리하여 돌을 쌓아가면서 인지적 발달이 일어났고 두 아이가 서로 이야기하며 협력하면서 작업을 하다 마침내 큰 돌 무더기를 완성했을 때 아이들이 만족한 표정에서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과정 자체가 귀중한 열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